다인자 유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뭐 테스트 본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앞에서 사람의 유전에서 나오는 건 단일인자 유전이었어. 그지?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제를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멘델의 우열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되고, 뭐 분리의 법칙 당연히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만을 다짜잖아. 그래서 인자라는 게 유전자란 뜻이니까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는 달리 일단 우열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다인자 유전은 우열의 원리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 우열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단일인자 유전은 딱 그 형질이 결정이 되면 끝이야. 근데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 많이 받는다 그랬어. 환경. 그지? 뭐 요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에 의한 대표적인 형질, 피부 색깔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야. 피부색. 그지? 피부색. 자, 보통은 이제 피부색에 대한 뭐 문제가 나오거나 좀 이따 뭐 프린트도 주면 보겠지만 보통 세 쌍이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색은 어떤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된다 라고 보통은 많이 주어져요. 혹은 피부색이란 말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유전 형질은 세 쌍의 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인자 유전이라 생각해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스몰 a, B, 스몰 b, 뭐 D, 스몰 d 이런 식으로 세 쌍. 그래서 이때 대문자는 예를 들어 피부색을 뭐 하얗게 만드는 유전자라고 하고, 소문자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피부색을 희게 만드는, 그지? 피부색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다라고 하고, 소문자는 피부색을 예를 들어서 검게 만드는 유전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ABD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놨지만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혹은 뭐 피부색을 예를 들어 희게 만드는 그 대문자수에 의해서만 그 표현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다인자 유전이다 싶으면 꼭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무조건 대문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인자 유전은 너희가 풀게 될 다인자 유전 문제의 거의 99% 이거라고 보면 된다. 대문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 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의 피부색 유전자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자 이거지. 이렇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부색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나 유전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문자가 몇 개야? 3개. 이것도 3개지? 그럼 이 사람의 피부색 같은 거라고요. 종류 상관이 없다고. 다인자 유전은 뭐 ABD, 뭐 ABF, 뭐 AB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대문자 수가 같으면 이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그 태어나는 자손들의 그 뭐라 그랬어? 그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예를 들어 피부색이 아주 하얀 사람이 있어. 이런. 그리고 피부색이 아주 검은 사람이 있어. 자, 둘이 결혼했어. 그럼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이 자녀는 그러면 이때도 우열의 원리만 안 따를 뿐이지 분리의 법칙은 따르기 때문에 요거가 이렇게 대립유전자 각각 3쌍이 있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하나씩 분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생식세포 무조건 그거에 하나씩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요거를 갖는 생식세포, 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이든 다인자 유전이든 있잖아. 유전자의 순종이면 무조건 생식세포는 한 종류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자손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문제는, 자, 이제 이게, 우리 완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잡종 1대가 생긴 거잖아. 완두를 얘기하면. 자손 1대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 자손 1대가 자기랑 유전자형이 똑같은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자 이거지. 자, 근데 이때, 봐야 돼, 귀야. 요 유전자들이, 요 세 쌍의 유전자가 유전자 배치를 들여다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건 이 사람이건 같은 사람이면 유전자 배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요 세 쌍의 유전자가 각각 다 서로, 자, 지금 사실 이렇게 선으로 하나, 두 개 그린 게 이거 상동 염색체인 거거든? 그러면 얘네가 각각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의 유전자 배치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독립인 거지. 다 세 쌍의 유전자가 독립으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 똑같은 사람이면, 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각각 A, B, D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A하고 B가 같이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지? 이럴 수는 없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똑같으니까 요거 생식세포 몇 종류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돼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갖는 거니까 총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8종류고요.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8종류지? 그러면은 곱하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에서는 유전자 조합이 64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맞지? 그런데 여기선 이 유전자 조합 64가지 중에서 우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로지 뭐만 따지는 거야? 대문자 개수만 가지고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올지를 따지는 거야. 그럼 봐라.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가 8종류인데 그럼 그 생식세포들은 무조건 3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 그러면 그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몇 개가 가능한 거야? 아예 안 갖고 있거나 하나 갖거나 두 개 갖거나 세 개, 그지? 총 대문자 수가 4종류가 가능하지. 그러면 이 배우자가 갖는 이 배우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대문자 8종류가 만들어지겠지만 그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는 없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까지만 가능하겠지. 그러면 결국 그 둘이 만나서 태어나는 자손은 유전자 조합은 64가지지만 그 유전자 조합 중에 대문자 수의 경우의 수는 안 같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7종류가 나온다 이거지. 유전자 조합은 64가지지만 결국 그 64가지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대문자 수를 몇 개 갖고 있나 따져보면 없거나 하나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맥시멈 6개이거나. 그래서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올 수가 있냐면 7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자손의 수라고 하고 여기를 표현형이라고 하면 표현형에 따른 자손의 개체수 어떻게 나타난다고?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지? 우열관계가 성립할 때는 우성, 열성 딱 이렇게 맞대급표 2개이겠지만 얘는 우리 피부색이나 키나 몸무게나 똑같은 다인자 유전이거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타낸다? 정규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라고? 7가지라고, 7가지. 그지? 7가지의 표현형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에게서는 7종류 중에 한 가지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그거를 어쨌든 여러 이제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그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는 정규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이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딱 그래프 보고 다인자 유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는 우성 아니면 열성 이렇게 딱 표현형이 2가지만 나오는 거지. 2가지만. 그거 좀 명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만약에 다인자 유전을 하는데 2쌍이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혹은 3쌍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3쌍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세 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즉 독립인 경우에 그 자손에게서는 표현형이 최대 7가지가 나올 수 있다. 다인자 유전에서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표현형이 몇 가지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독립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 자손에게서, 그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태어난 자손에게서는 표현형이 최대 7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참고로 요거를 이렇게 유전자만 보면 요건 이제 잡종의 셈인 거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성잡종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삼성잡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독립인 경우에, 근데 순수하게 이 독립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독립인 경우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냐면 보통 뭐 이런 거 이제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자 이건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얘 독립, 얘도 독립인 거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거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스몰 a하고 A 스몰 a 사이에서 A 스몰 a가 나올 확률 구하고, B 스몰 b와 B 스몰 b에서 B 스몰 b가 나올 확률 구하고, D 스몰 d와 D 스몰 d 사이에서 D 스몰 d가 나올 확률 구한 다음에 다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 경우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8분의 1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유전자 조합은 64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64가지로 따지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 64가지 유전자 조합 중에 8가지가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자손 중에서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놈은, 그러니까 64가지 조합이 지금 나온다 그랬으니까, 유전자 조합이. 그럼 이 64가지 조합 중에서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건 몇 개겠냐? 그지? 자, 그러면 유전자 조합이 64가지가 나온다 그랬고요. 맞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 잘 봐라. 대문자 수를 0개에서 6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종류에 상관없잖아. 표현형이 같으려면 무조건 대문자가 몇 개만 있으면 돼? 3개만 있으면 되지? 6시 3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다만, 그지? 그 6시 3 요거 계산하면 2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 64가지 중에 20가지는 대문자를 3개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랑 표현형이 같다 이거지. 이거 계산하면 64분의 20이거든? 그럼 이거 16분의 5가 되나? 이렇게 되는. 알겠죠?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표현형이 같을 확률. 자, 그럼 이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다인자 유전 형질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소위 말하는 사성잡종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사성잡종인데 만약에 독립이야, 이렇게. 독립이야. 그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이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16가지들이 나오거든? 그럼 얘네 사이에서 유전자 조합은 16 곱하기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랑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가 이 경우에 무조건 4개면 되겠지? 그러면 대문자 8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4개. 이거 계산하면 또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계산하면 돼. 그리고 또 그게 얘하고 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얘네랑 표현형이 같은 비율인 거야, 이게. 알겠죠? 독립에는 보통 요걸 물어보긴 한다만,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이게 순수하게 독립인 경우가 잘 안 나오지. 소위 말하는 연관이라는 거랑 섞여서 나온다, 연관이라는 거. 그러면, 자, 똑같이 이렇게 삼성잡종인데, 세 쌍이 지금 독립이 돼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다면, 잠깐 쉬었다가,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8페이지가 될 거거든.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만약에 똑같이 이제 다인자 유전을 해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삼성 잡종인 사람인데 이 세 쌍이 여기처럼 독립인 경우가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어차피 얘는 종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형이 여기다 지웁시다. 여기다 쓸게. 자, 유전자형이 다인자 유전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세 쌍이 서로 독립이다. 그럼 이렇게 세 쌍의 염색체 위에 각각 A, B, D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유전자형이 이건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 중에 얘네가 연관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보통 거의 90%가 뭐냐면은 세 쌍이 나오면 세 쌍 중에 두 쌍은 연관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독립으로 있는 경우야. 다인자 유전을 하는데 그게 지금 18페이지고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 잘 봐봐. 자, 그러면 봐라.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두 쌍이 있고 그러면 이 세 쌍의 유전자 중에 두 쌍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편의상 A와 B가 연관돼 있다고 할 건데 A, D가 연관돼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 A하고 B가 만약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D는 이렇게 다른 염색체 이렇게 이런 경우 그럼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아까 독립인 경우에 비해서 표현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A, B 두 개가 연관인데 그때도 얘기했지. 같은 종류끼리 연관돼 있으면 이걸 무슨 연관이라고 한다고? 상인 연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세 쌍 중에 두 쌍은 상인 연관이 돼 있고 상인 연관이 돼 있고 하나는 독립인 경우에. 그지?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거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어. 자, 그럼 일단 이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되죠? 민이 몇 종류가 돼? 네 종류지. 항상 이렇게 상동염색체끼리 분리해서 그 중에 하나를 갖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다면 두 종류니까 네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유전자 조합이 16가지가 나올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유전자 조합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자손들이 대문자 몇 개 가질 것이냐 그래서 표현을 몇 종류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생식세포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만 일단 따져보자. 만약에 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갖는 거 아니야 생식세포가? 그러면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 수가 몇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게 아빠고 이게 엄마라고 하면 아빠 쪽에서는 AB 갖는 애 아니면 스몰 AB 갖는 애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엄마 쪽에서도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만나면 대문자 4개를 갖게 되고요. 그지? 얘랑 만나면 두 개, 빵개지.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거. D끼리 모는 거지. 그러면 요 D 스몰 D와 D 스몰 D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D 하나 갖거나 스몰 D 하나 갖거나, 그지? 그러면은 배우자도 D 하나 갖거나 스몰 D 하나 갖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얘네들끼리 만나면 대문자 수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갖는 대문자 수는 이 두 개 합한 거야. 맞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앞에 거에서 이렇게 대문자 4개 가지면서 이거 가질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자 앞에 거에서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대문자 안 갖는 애들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대문자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안 갖는 애가 만들어질 테니까 태어나는 자손이
생식세포가 짝을 이뤘을 때 갖게 되는 대문자 수는 6개 아니면 5개 아니면 4개 아니면 또 4개, 3개, 2개, 2개, 1개, 빵개. 종류는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표현형이 총 몇 가지고 똑같이 7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야. 독립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7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표현형 7가지. 그지? 표현형 7종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좀 이따 포인트를 주겠지만 거꾸로 표현형만 보고 얘네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찾아줘야 되거든. 문제 풀 때.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연관인데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자, 똑같이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똑같이 두 쌍이 연관인데 두 쌍이 서로 상반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한 쌍이 독립인 경우. 그지? 그것도 자, 이렇게 된 거지. 상동경색자가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 자, 지금 너희 그 교재에는 요 동그라미만 좀 하나 그려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유전자 매체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상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A, B로 할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니는 B, B로 해도 되고요. A, B로 해도 상관없어. 종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그럼 그냥 편의상 A, B. 자, 여기는 A인데 여기는 스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D는 또 이렇게 독립을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런 경우죠. 자,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모들이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중요한 거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갖는 대문자 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라.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 것끼리만 갖고 따지는 거지. 이 두 개 사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A, 스몰 B를 갖든지 연관은 무조건 같이 갖는 거니까 이제 스몰 A, 라지 B를 갖든지 그럼 배우자도 A, 스몰 B든지 스몰 A, 라지 B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대문자를 2개 갖는 나올 거고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지. 즉 이 경우에는 앞쪽에서는 어떤 애들끼리 만나면 무조건 대문자가 2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D, 스몰 D는 사실 쓸 것도 없는데 이거랑 똑같으니까 대문자수 2개, 1개, 1개,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자, 그 대문자수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대문자수가 4개인 놈 또는 3개인 놈 또는 2개인 놈 이렇게 만들어져. 즉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 3종류. 표현형 3종류라는 얘기야. 표현형 3종류. 또 이런 게 있어. 자, 이 지금 얘나 얘는 부모들이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같은 사람이면 같아야 되지만 상과 상반은 다를 수 있거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또 여기다 써볼게. 자, 아빠는 예를 들어서 두 쌍이 연관된 건 마찬가지인데 아빠는 상인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엄마는 A하고 B가 A하고 B만 연관돼 있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면. 근데 엄마는 상반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상반으로.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수. 자, 이제 눈으로 합시다. 이거 다 써봤으니까.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수 3개. 맞지? 대문자 3개. 요렇게 만나도 대문자 3개,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 하나,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 하나. 즉, 이 앞에 거에서는 대문자 3개 아니면 하나만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D 스몰 D, D 스몰 D 똑같으니까 2, 1, 빵이 되니까.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5개, 4개,
자, 요렇게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 똑같은 거지, 그지? 대문자 개수만 같으면 되니까. 그리고 2개, 1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상인과 상반인 경우에는 그 자손에게서 표현행위 5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5종류.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표현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프린트 줘보면 알겠지만,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다인자 유전인데 연관된 게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 근데, 간혹 다인자 유전 문제 풀다 보면 좀 이따 보면 나오거든?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하나 있을까? 연관은 연관인데, 지금 세 쌍이잖아. 세 쌍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다 또 하나 써줄게. 자. 화면 나오나, 지금? 나오네. 자. A, B, D가 몽땅 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관된 경우. 그래서 만약에 봐봐. 다 이쪽에 상인으로 돼 있고,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아빠가 이래. 엄마도. 그럼 엄마도. 엄마도 셋 다 상인인 경우, 이렇게. 자, 이거 눈으로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2개 중에 하나 갖고 2개 중에 하나 갖는 거 아니야? 그럼 대문자 6개. 3개, 3개, 빵개. 대문자 6개를 갖거나 3개를 갖거나 안 갖거나.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부모 사이에서는 표현형이 3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럼 표현형의 가지수만 따지면 누구랑 똑같냐? 자,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유전자형이. 근데 이런 부모 사이에서 표현형이 3종류가 나오더라. 자녀에게서. 그러면 너는 3종류만 보고,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라고 떠올려야 된다고.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있어? 얘처럼, 엄마, 아빠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아빠는 상인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예를 들어 2개는 이렇게 상인인데 하나가 달라, 이렇게, D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종류만 같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아빠가 3개가 연관되어 있으면 엄마도 3개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류만 같으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자,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자, 이거 대문자 몇 개야? 5개. 그지? 요거 4개. 요렇게 만나면 2개. 요렇게 만나면 하나. 그래서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다? 4종류 나올 수 있어. 표현형 4종류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다인자 유전도 단순하게 아까 독립인 경우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특히 니네 학교 특성상 절대 그런 문제 안 낼 거야. 그럼 다인자 유전을 낸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낼 거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꼭.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프린트를 하나 따로 줄 거기는 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지금 이제 다인자 유전인 경우 연관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만, 예를 들자면 유전자는 이래.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런데 문제 지문을 쭉 읽어보면 요 3개는 다인자 유전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요거 하나는 단일인자 유전을 나타내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3개에 의해서 어떤 기억 형질이 나타나. 요 2개에 의해서 미인 형질이 나타난대. 또 2가지 형질을 같이 나타낸 거야. 그런데 앞에 기억 형질은 유전자가 3쌍이니까 다인자 유전일 거고, 미인 형질은 2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이겠죠. 이렇게 다인자 유전하고 단일인자 유전이 섞여져 있는 경우. 그죠? 자, 거기 19페이지 예제 3번 한번 봐봐. 19페이지 예제 3번 보이니?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이거거든.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억은 얘처럼 3쌍, A, B, D 3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3쌍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니네 다인자 유전이라고 써놔야죠.
다인자 유전인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피부색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기억의 표현형이 다르다. 돼 있고. 그럼 이 두 내용을 보고 아 기억 형질은 다인자 유전이구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니은은 대립 유전자 E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라지 E는 스몰 E에 대해서 완전 그건 뭐야? 니은은 이 두 개에서 결정이 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란 얘기지. 그리고 우열관계 뚜렷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보면 그래서 A, B, D, E는 서로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봐봐. 기억 형질의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인자 유전이지만 독립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보기를 보는 거야. 자, 거기 보세요. 유전자형이, 이거지, 유전자형이 요런 녀석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몇 가지냐라는 얘기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잖아. 근데 봐봐. 아까 얘기했어. 얘네가 다 이렇게 네 쌍이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각각에서 하나씩 갖는 거지. 두 가지, 두 종류. 둘이지.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가 되는 거야? 16종류의 생식세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지?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종류잖아, 여기서. 이걸 갖냐, 이걸 갖냐? 또 얘 이걸 갖냐, 이걸 갖냐? 그러니까 다 곱하면은 유전자형은 최대 14가지가 아니라 최대 1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생식세포는. 그 다음에 니은. 자, 보세요. 니은의 경우에 유전자형이 이런 애. 자, 이런 애랑 그 다음에 이런 애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몇 종류냐 이거잖아. 그지? 자, 봐라. 생식세포를 고려해야 되는데 형질이 두 가지면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이 몇 가지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잘 봐봐. 그럼 우리는 A, B, B만 일단 따져보자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소문자로 된 순종인 경우에는 내가 아까 생식세포가 무조건 몇 종류 만들어진다 그랬지? 한 종류.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요 앞에 거만 지금 보자 그랬어. 다인자 유전의 경우.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하나일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8종류 나오겠지. 8종류가 나오지만 8종류가 나오지만 자,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 누가 다 한번 해볼게. 봐봐.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잘 봐. A, B, D A,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뭐 하나 빼먹은 거 있는 것 같은데? A, 스몰 B, 라지 D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 8종류가 만들어져. 근데 거기에 얘가 합쳐지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기억 형질은 대문자 수가 표현형이 결정하지. 그러면 자 얘는 대문자 어차피 없는 애 아니야? 맞아? 그러면 결국 이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대문자 수만큼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맥시멈 0개서부터 3개까지잖아.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와? 4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기억 형질에서는 표현형이 4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야 뒤에 거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자 얘하고 교배를 해요. 그럼 이거 표현형 몇 종류 나오지? 한 종류밖에 안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얘는 스몰 2를 하나 갖는 애 만들 거 아니야. 얘는 라지 2 또는 스몰 2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만나면은 스몰 2, 그지? 열성 형질이 나올 거고 얘랑 만나면 우성 형질 나오니까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지? 니은 형질에서는 표현형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에게서는 표현형이 최대 8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니은이 또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적었니? 적어도 되겠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워도 돼? 디귿. 자, 디귿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자, A 스몰이, 자, 이런 애들끼리, 자, 사성 잡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애들끼리 교배를 한대. 그랬을 때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봐봐. 우리 이거 각각의 형들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해봐. 얘하고 얘 사이에서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 총 6개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같으면 갖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6시 3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서는 독립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합이 64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64분의 20이 나와. 맞니? 약분하면 16분의 5야.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얘 사이에서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죠. 자,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우열관계가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 표현형 우성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우성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4분의 3이 나와요.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맞니? 곱하면 되는 거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디귿은 얼마가 돼야 돼? 64분의 15가 돼야 되지 않나? 그지? 응. 그러니까 32분의 5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지? 이렇게. 앞에 기억 형질에서 표현형의 부모와 같은,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같은 확률, 그 다음에 뒤에 단일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같은 확률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64분의 15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프린트를 하나 줄 테니까 이 프린트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또 풀이를 좀 합시다.